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많이 더워졌습니다. 근데 날씨가. 자, 바른용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동행님께서 대선 주자들 주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드려야죠. 자, 알고 뽑으셔야 됩니다. 동행간 뉴스터디의 원래 기본 철학이죠. 알아야 된다. 알고 판단하자. 음모론에 휘둘리지 말고, 선입견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우리 국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자, 대통령 공약을 지금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좀 알아볼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을까요? 자, 오늘 그 첫 시간, 오늘 공약은 뭐냐면 정치입니다. 정치 공약. 기업이나 이 문화 조금 막 날아다니는데 이놈의 정치가 늘 발목을 잡습니다. 맨날 싸우죠, 그죠?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국민들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주로 싸우고, 국민이 정작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할 거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그거 안 하겠다고 당연히 공약 내겠죠? 어떤 후보가 되면 이놈의 정치 제대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지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정치 공약의 핵심은 개헌입니다. 개헌.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지, 어떻게 바꾸자고 하는지 두 후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임기는 지금과 똑같은 지금까지처럼 5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김문수 후보는 3년만 해야 된다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 5년 단임제예요. 그죠? 헌법 7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어. 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87년 체제 개헌의 핵심입니다. 핵심. 왜 5년 한 번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독재 못하게 하려고. 하도 그 전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전두환 7년 했죠. 심지어 직선제도 아니었죠. 박정희 대통령 더 오래 했죠. 독재로 가다 보니까 그 87 6월 민주화 6월 항쟁으로 인해서 세워진 개헌이다 보니까 한 번만 해라. 이게 열어놓으면 계속 그걸로 독재하려고 하더라.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4년 영임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거예요. 4년 2번 정도는 할 수 있게. 자, 대신 김문수 후보는 이것 때문에 3년만 해야 된다. 이번 대통령 되는 사람은. 그 왜냐? 자, 올해가 2025년입니다. 그죠? 그죠? 자, 왜 3년? 그럼 3년 뒤면 얼마예요? 2028년. 이때 뭐가 있냐면 총선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5년 하면 2030년이 되죠.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기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치르고 2028년에.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새로운 대통령은 4년 하는 거예요. 4년. 그러면 이 새로운 2028년에 대통령 되는 사람은 2032년까지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4년. 앞으로는 총선과 대선을 함께 선거하고, 그러면 이때 총선했으니까 2032년에 또 총선을 하게 되겠죠? 네. 총선과 대통령, 국회의원과 대통령 같이 뽑고 중간에 2030년에 뭘 하게 되냐면 지방선거를 하게 되죠. 지방선거로 중간평가를 받게 하자. 네.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자. 이게 워낙 제각각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뭐 일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임기는 3년만 해야 된다. 이게 김문수 후보의 논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5년 하자 그래요. 5년 하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2025년에 대통령이 돼요. 그럼 5년 하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2030년까지 하죠. 이재명 후보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면
2032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그 정권의 중간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취지는 비슷합니다. 선거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이 치르지 말고 선거 치를 때 한 번에 짝짝 주기 맞춰서 치르자. 예. 그건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니까요. 예. 대신 김문수 후보는 총선 대선 맞추고 지방선거로 중간평가하자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5년 원래대로 이번에는 하고, 김문수 후보 이번엔 3년만 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진짜 개헌을 하려면 이 정도로 의지를 갖고 나는 3년만 하겠어 라는 의지를 가져야 개헌이 되지.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개헌이 매번 대선 공약 때 하겠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본인은 굳이 개헌을 안 해도 되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개헌을 추진해 버리면 모든 관심이 개헌으로 가버려요.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그러면 본인은 지금 정권 잡았으면 본인의 국정 운영, 국정 철학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개헌으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하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면 흐지부지 개헌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나는 3년 딱 걸겠다, 무조건 개헌하겠다라고 해서 그 의지로 거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딱 개헌할게 하는데 나의 임기는 5년을 할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앞서가니까 5년을 더 보장하는 거고, 뒤처지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이걸로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는 또 정치적 속셈도 담겨 있는 거죠. 자, 어쨌건 또 하나의 전제는, 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개헌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 자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기 때까지는 지금 헌법으로 하고, 이 자기 임기 내에 개헌을 해서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시키겠다. 이건 똑같아요, 두 사람이. 예. 그럼 당연히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4년 연임제 하겠다고 하면 너 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4년 중임제 하면 너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나는 단임제로 끝내고 다음 대통령부터. 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쭉 같은 거 같으면서 좀 달라요. 그죠? 두 후보. 이것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붙었는데, 4년 연임제는 뭐냐면, 자, 4년 했어요. 또 4년. 8년 동안 연달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4년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이 사람은 4년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기가 주는 거죠. 원래 임기는 5년인데 4년으로 줄고 인기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인기가 있어. 내가 현역 대통령인데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4년 중임제는 뭐냐면 4 했어요. 예. 자, 근데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여기는 떨어지면 못 나와요. 이제 연임만 가능해. 연임. 근데 4년 중임제 뭐냐면 떨어져서 4년 했어. 떨어졌어. 그럼 4년 쉬었어? 그럼 4년 쉬었어. 이때는 안 했어? 다음에 또 출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임. 2번은 할 수 있다. 여기는 연임.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4년 연임제는 이재명의 장기 집권 야욕이다.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8년 해놓고 4년 쉬고, 그러니까 연임 속에 중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8년 해놓고 4년 쉬고 또 8년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연임제. 그게 푸틴식 장기 집권이다.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요. 푸틴 대통령 하다가 이제 연임으로 끝나니까 메드베데프 총리를 꼭두각시로 대통령 시켜놓고 그 임기 끝나고 다시 지금 푸틴이 2번째 지금 장기 집권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자,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일단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어차피 나는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엄격하다라는 거죠. 연임이 아니면 중임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나중에 개헌할 때는 슬쩍 또 바꿔가지고 본인도 해당되게 하고, 본인은 심지어 8년 하고 잠깐 쉬었다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하고 이건 내가 아니라 그죠? 개헌 전 대통령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4년 연임이나 중임제로 가려고 하느냐?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더 높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보다. 이제는 이제 독재 시대가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이제 정권 교체도 많이 해봤고 하니까 이제 4년 중임제로 하면 장점은 뭐냐면 연속성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5년만 하면 딱 5년의 승부 보고 끝나고 또 딱 단절되고 또 5년 승부 보고 하니까 발전이 없지 않냐. 뭔가 우리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좀 가보자. 미국이 또 4년 중임제다 보니까 일로 가자는 건데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답이냐? 자,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4년 뒤에 또 당선돼요. 그러면 결국 초반 4년은 거의 선거운동 하듯이 국정을 운영할 거라는 거죠. 오히려 더 포퓰리즘 쪽으로 갈 거다.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정책만. 그래서 4년 뒤에 또 당선되려고 그런 정책만 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쨌건 연속 손상을 좀 해보자. 장기적인 우리도 계획도 세워보자 라고 해서 양쪽 다 어쨌건 4년씩 2번 하는 그 형태로는 지금 아젠다를 던져 놓은 겁니다. 지금 개헌 알아보겠습니다. 개헌. 양쪽 다 책임 총리제는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대통령이 힘이 세기 때문에 좀 분산을 해야 된다. 총리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데 이재명 후보의 개헌은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지금 헌법 86조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국무총리 임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국회에 반드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무총리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플러스해서 이재명 후보는 추천도 국회가 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국무총리를 할지.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한 사람만 국무총리를 할 수 있게 바꾸자는 거죠. 예. 자, 또 하나.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겠다.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대통령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걸 비판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국회가 통과시킨 거를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나 본인 가족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본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 없게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게 바꾸자라고 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자. 그래서 지금은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만 하면 돼요. 승인도 받아야 되는 승인 절차를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건 자동 소멸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회 동의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헌법 78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해도 무조건 그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와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공수처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인권위원장 이런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나 권력기관들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통과해야만 임명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이제 개헌을 하자는 건데 글쎄요. 뭐 찬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회도 다수당이잖아요. 그죠? 국회도 다수당이다 보니까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당연히 하지만 같은 편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견제를 한다고 해도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해도 본인의 권한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 이재명 후보가 임명한 그 뭐 이런 장들을 지금 민주당이 뭐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웬만하면 여당인데 민주당 여당인데 대부분 도와주려고 하겠죠. 속성상. 그죠? 워낙 뭐 아주 이상한 사람을 하지 않는 바에야. 그런데 보십시오. 2025년에 대통령이 되면 2028년 본인 임기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때 진다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진다면 여소야대가 된다면 다 공수처장, 검찰총장 이거 임명하려고 해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임명 못해요. 그죠? 추천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네.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국민의힘이 다수결로 통과시킨 걸 본인이 거부권 행사해도 제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도 과연 이 안을 유지한 개헌을 계속 갈 거냐? 요거 이제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헌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안 하겠다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개헌이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자기한테 부메랑이 돌아오거든요.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의 개헌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와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데 뭐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폐지를 한다고 해요. 이게 누굴 겨냥하겠어요? 이재명 후보. 자, 지금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빼고는 소추되지 않아요. 형사상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대통령이 되면 중단되냐, 이게 지금 논란이잖아요. 그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내란 외환 말고 어떤 죄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 받겠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만 특권이 있냐? 만민이 평등해야 된다. 만민 대평등 원칙을 내세우면서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애버리는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 5개 재판 대통령 되면 중단될 거라는 요거를 지금 겨냥을 한 거겠죠. 자, 대통령만 아니 국회의원도 지금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되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체포가 되잖아요.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요거 폐지하자는 거예요. 요거는 국회의원도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그러니까 여기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고, 여기는 국회 특권을 줄이는 쪽이 김문수 후보는 특징이 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국회 안에서 벌어진 한 발언은 그거 폐지하자. 왜 국회의원만 면책 특권이 있느냐? 그죠? 그리고는 이런 공약도 발표했죠. 아예 국회의원을 10% 줄이자. 지금 300명이잖아요, 국회의원이. 그중에 30명을 줄이자. 국회의원 줄이자. 국회의 권한을 좀 떨어뜨리는 거죠, 이건. 여기도 보면 이것도 고치자 그랬는데, 지금 대법관의 경우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회 동의라는 건 과반입니다. 과반. 그거를 3분의 2로 늘리자. 3분의 2면 과반이 150석이 아니라 200석으로 늘려서 국회도 다수당이 밀어붙이지 못하게 200석은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게. 여러분 개헌 뭐 서로 공약만 하는지 알지 내용 잘 모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완전히 방향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여기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쪽. 여기는 대통령과 국회의 특권을 줄이는 쪽.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양쪽 다 공통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총리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4년 2번 하는 거, 요거는 공통공약이고 두 사람 똑같고, 나머지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의 개헌을 서로 꿈꾸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개헌이라는 건 대통령이라고 해서 혼자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 투표도 거쳐야 되고, 개헌을 양쪽 다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개헌을 논의할 때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 개헌이 이번에 정말 될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 과연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개헌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